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제 자연연역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자연연역은 이제 게라르트 겐첸이라는 이 사람도 천재 물리학자죠. 산수의 일관성 증명을 제시를 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체계인데, 증명이 가지고 있는 체계를 패턴을 찾아가지고 규칙으로 이제 뽑아낸 거죠. 그거를 뽑아냈고, 실제 최근까지도 이 자연연역의 이제 규칙들에 관한 정리를 겐첸이 하다가 말한 거를 프라이츠라는 사람이 1965년도 그 내추럴 디덕션이라는 책, 그 박사학위 논문인데 쪽에서 좀 정리를 해서 발전을 시켰다라고 보통은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폰 플레이토라는 학자가 과거 문헌들을 이제 찾으면서 겐첸이라는 사람이 이미 그거를 했었었다라는, 그게 뭐 물론 프라이츠라는 사람의 기여도 많습니다. 겐첸이 하지 않은 그 부분에 대한 기여도 많고, 데그 프라이츠는 아직도 이제 살아있는 그 대학자 뭐 그렇다고 할까요? 지금 나이가 거의 90이 다 돼가시는 분인데, 기여가 절대 없는 건 아니고 이 이외에도 뭐 증명론적 의미론이나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큰 거두라고 할 수 있죠. 이쪽 분야에서는 어쨌든 자연연역을 이제 발전시킨 두 분, 창시하신 분, 발전시키신 분,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는데, 자연연역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적으로나 실용적으로나 쓰기 좀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이런 식으로 적는 거 이미 많이 했었죠. 위쪽에 바가 있으면은 그 위쪽에 전제를 적고 그 아래쪽은 이제 결론을 적는 그런 방식이 될 거고, 이렇게 적으면은 이게 전제가 되고 이게 결론이 되겠죠. 근데 규칙을 쓰다 보면은 이 밑에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갈 거거든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러면 이게 또 결론이 되고 이건 또 전제가 되고, 전제 결론이라는 거는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전제와 결론을 이렇게 나뉜다. 여기에서의 결론이 이 밑에 걸로 보면은 이건 또 전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또 전제가 되고 이 부분은 결론이 되고, 그래서 전제 결론으로 이렇게 쓰고 밑에 이제 규칙을 적는 방식이 될 거고, 여기에서 전제가 무한한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 오메가 룰이라고 뭐 아주 특수한 그런 룰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 수업에서는 전제는 유한합니다. 유한. 그러니까 뭐 전제가 100개일 수도 있고 1억 개일 수도 있고 1경기일 수도 있고, 전제가 그렇게 많을 수도 있지만 그게 다 유한이죠. 유한하게만 전제가 있고 결론은 한 개만 있는 그런 케이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뭐 여러 개인 그런 논증도 연구는 되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좀 바라보시면 되고요. 이 위에 거를 전제, 밑에 거를 결론이라고 부르고, 이 옆쪽에 어떤 종류의 규칙을 적었는지 앞으로 이제 적으면서 이제 쓰도록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거를 보시면은 전정국은 총각이다 라는 전제로부터 전정국은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 라고 하는 방식이고, 이렇게 나오는 거를 뭐 정의에 의해서, 총각의 정의에 의해서 한다고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이제 무슨 규칙이다 뭐 이런 규칙을 적겠죠. 여기에 규칙을 적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전정국은 총각이다로부터 결혼하지 않은 남자이다, 정의로 아직 결혼 안 했죠. 그래서 이걸로부터 뭐 의미상으로 또 남자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전정국은 총각이다로부터 전정국은 남자이다라는 게 어떤 논증으로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한 가지 표기법을 좀 보자면, 어떤 논증을 이제 논증이라는 거는 이제 D라고 데리베이션 도출이라고 했죠. D라는 식으로 이제 적을 건데, 이 어떤 논증이 A라는 문장을 이끌어낸다 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적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이 논증에서 보시면 전정국은 남자이다 라는 논증은 D 이렇게 해가지고 전정국은 남자이다 뭐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D라는 논증으로부터 나오는 결론, 이런 결론을 가지는 논증이 있다는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B라는 전제로부터 A라는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는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제 B라는 전제로부터 그 논증이 A라는 결론을 이끌어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컨벤션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표기법으로 좀 그래피컬하게 적는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전정국은 총각이다로부터 남자이다 이끌어내는 그 방식을 좀 축약하면은, 총각이다라는 전제로부터, 물론 이거는 세 줄이지만 이 사이에 뭐 10줄 뭐 그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좀 축약을 하는 방식이, 총각이다로부터 이제 이 도출이 전제로 요거를 가지고 있고 이걸 결론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축약을 할 수가 있고, 기호로 적는다면 이렇게도 적을 수가 있겠죠. 보통 여기 가정 전제로 있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가정으로서 이렇게 쓰는 건데, 그 가정 얘기를 또 해야 되네요. 그 전제와 가정이라는 표현 두 개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거든요. 근데 전제라고 하는 거는 보통 그 참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일상적으로는 크게 구별이 안 된다고 좀 보는 게 맞는데, 자연연역을 쓰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적는 방식이 이렇게
2대 만약에 적잖아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떤 전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A와 A면 B다 이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거를 B를 이끌어낸다 라고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그 어떤 경우에는 이제 조건문이라는 거 있죠. A면 여기 A면 B다 라는 문장을 이끌어내는 방식은 A라는 거를 가정해가지고 B가 이끌어져 나왔을 때 그때 이제 그 A면 B다 라는 거를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어낼 거거든요. 그때 말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제 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전제와는 좀 구별이 되잖아요. 앞으로 가정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가정이라는 거는 조건문에 있어서 그 조건, 앞말로 쓰이는 그 조건을 얘기를 할 때 보통 가정이라고 우리는 좀 사용을 할 거고요. 자연 영역에서는 전제라고 하는 거는 어떤 논증에서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바에 대해서 이제 전제라고 쓸 겁니다. 이제 규칙을 좀 배우시면은 이 가정이라는 표현은 이제 조건문이나 이제 부정문에만 사용되는 거다라는 거를 좀 아실 수가 있을 테니까 차근차근 하면서 이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라는 표현, 전제하고 좀 구별해서 가정이라는 표현을 쓸 텐데, 만약에 팽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이거를 가정을 해서, 그러니까 어떤 조건으로서 이거를 주는 거죠. 조건으로서 실제 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할 때 이거를 가정을 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팽수는 시청자들을 더 즐겁게 해줄 수 있다 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하면, 뭐 어떤 규칙을 써가지고 팽수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팽수는 시청자들을 더 즐겁게 해줄 수 있다 라는 뭐 조건문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조건문이 이제 제시가 될 때, 예를 들어서 이걸 A라고 하고 B라고 할 때 이런 가정으로부터 이런 B를 이끌어냈으면은 A면 B다 라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규칙을 쓸 때 더 이상 이제 가정이 이제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팽수는 과거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를 가정을 해가지고 팽수는 시청자들을 더 즐겁게 할 수 있다 이거를 이끌어내고, 그걸로부터 어떤 실제로 이제 할 거니까 조건문 도입 규칙이라는 거를 이제 쓰게 되면은 팽수가 과거로 수 있다면 그는 시청자들을 더 즐겁게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참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팽수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가정한다면, 그런 조건을 준다면 그걸로부터 이제 팽수는 시청자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이끌어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로부터 이 조건 없이 팽수는 시청자들을 더 즐겁게 해줄 수 있다, 이게 참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바로 참인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이 있는 경우, 이런 가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 밑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일 때 이게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게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시면은 밑에 결론에 해당하는 문장은 A면 B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 B라는 결론은 지금 A라는 가정이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A라는 가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때 B라는 결론은 A라는 가정에 의존해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이 부분을 이제 축약을 하면, 가정으로 쓰는 거는 이제 스퀘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정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정으로부터, A라는 가정으로부터 B가 나오는 도출 혹은 논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적을 경우에 A라는 가정이 남아있는 경우를 보통 이제 오픈 어썸션이라고 해가지고 열린 가정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이 열린 가정을 가진 전체 전제를, 그 논증을, 도출을 열린 도출, 그러니까 그 도출이 열려있다, 논증이 열려있다 라는 식으로 좀 적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런 열린 도출이 있을 때 이걸로부터 규칙을 통해 가지고 A면 B다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잖아요. 팽수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는 시청자를 더 즐겁게 해줄 수 있다, 이런 문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지금 B라고 하는 이 결론은 A라는 가정이 없으면 이게 참이 될 수 없지만, 밑에 이 결론을 보시면은 이 결론 같은 경우에는 A라는 가정이 앞말로서 여기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가정, 그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 가정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가정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규칙, 조건문 도입 규칙이라고 하는 거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이런 규칙을 써가지고 여기 가정을 포함하고 있는 전제가 되는 이 도출로부터 이런 A면 B다 라는 결론을 이끌어내게 되면은 더 이상 가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가정을 이제 삭제한다, 이제 해제한다 라는 표현, discharge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1번의 가정을 해제하면서 이 결론을 이끌어낸다 라고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결론이 나오면은 더 이상 이 가정은 필요 없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는 가정이고,
해도 이 경우에 이제 가정이 해제되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면 B다는 A라는 가정에 더 이상 의존을 하지 않는 거죠, 이 경우에. 하지만 결론이 나오기 전에 이 논증에서 B라는 거는 A라는 가정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은 가정은 위와 같이 사각형 가로로 이렇게 적고요. 사용에 따라서 이제 해제될 수가 있는 거죠. 더 이상 가정이 필요가 없어진다면 해제되는 거고, 논증 뒤의 가정은 팽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를 해제되지 않은 가정이 있으면 이건 열린 가정이라고 하고, 이 마지막 문장 이거는 이 가정에 의존하는 문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논증 자체는 가정이 해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려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조건문 도입 규칙 같은 걸 써가지고 팽수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시청자들을 더 즐겁게 해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전체 논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닫힌 논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맨 밑에 보이는 논증이 돼버리면 열린 가정이 더 이상 가정이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닫힌 논증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